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팽팽한 줄다리기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단기적으로 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도 있고요. 순환매 장세 속에 지속적인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의 분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유가증권 시장에 강하게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의 이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후장 들어가니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또 힘을 내주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의 상승력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조금은 아쉬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노사 협상이 좀 결렬됐다. 이러한 소식도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반도체 전반적인 산업의 상승률에 제동을 걸지 이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반대적으로 SK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올라가냐라고 보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파업을 하면 이제 그러면 생산이나 이런 부분이 더딜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보면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장을 원활하게 돌고 있는 SK하이닉스 쪽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SK하이닉스 쪽으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총파업 관련해가지고 이 기간이 뭐 18일 최대 18일인데 이게 그 전에 끝날지 아니면 더 길어질지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더 시장에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약간 더 약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은 뭐 다들 어떻게 돼야 주가가 올라갈까 떨어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를 주고 있는데 주가는 또 반대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확실성, 파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키 맞추기가 일어나면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악재, 우리가 단기적인 악재는 또 반대로 단기 악재가 해소가 되면 또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할지언정 들고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결국에는 우리 시장 삼성과 하이닉스 계속적으로 좀 잘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만약에 파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게 된다면 오히려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에는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특히나 반도체 투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요. 글로벌 IB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티증권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 목표 주가 310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지금 대표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노사 리스크보다는 업황이 더 좋아질 것이다가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조정이 들어오면서 뭐 SK하이닉스도 조정이 들어오면 이 업황 자체에 문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뭐 삼성전자만 못 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업황에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보면 우리가 AI 뭐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뭐 학습의 단계 때는 GPU가 메인이었다. 그리고 추론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D램, HBM이 메인으로 다가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틱 AI입니다. 이때는 또 이제 CPU가 또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인텔의 주가가 최근에 상당 부분 많이 올라줬던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 에이전틱 AI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이 HBM과 D램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부분이 D램의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끝날 거냐라고 본다면 아니다. AI 단계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속도에 대한 이런 부분은 D램과 HBM이 해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목표 주가나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 40만 원 넘었어. SK하이닉스 30만 원. 이렇기 때문에 그럼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 6개월, 최대 1년 뭐 이렇게까지도 장기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갈 경우에 이 정도 목표 주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리포트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1분기 실적을 본 겁니다.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1분기 때는 정말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그만큼 서프라이즈로 잘 나왔던 부분이 있고 2분기부터는 이제 증권사 리포터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적으로 2분기 실적도 체크해보고 4분기 실적도 체크해보면서 계획대로 이뤄지는지 그렇게 본다라면 목표 주가까지도 충분히 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 20만 원대인데 목표 주가 40만 원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조금 여유롭게 바라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만 그 글로벌 이슈가 좀 있죠. 젠슨 황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갔는데 그때 여러 경제인들과 함께 동행해서 갔습니다. 젠슨 황이 초기에는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다가 막판에 좀 합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과연 우리 시장에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상승 랠리나 이런 부분이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왜 그랬냐라고 보면 지금 뭐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중국에 원활하게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활로가나 이런 부분이 더 넓혀진다고 보면 HBM까지도 중국에 납품하는 모세가 나오면 이제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계속적으로 엔비디아 쪽에서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계속 제재만 하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거를 파는 게 낫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올라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번 젠슨항이 중국 가서 엔비디아 수출까지도 된다라고 보면 SK하이닉스 쪽에는 호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젠슨황의 이번에 중국의 동행이 우리 시장 특히나 하이닉스에게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다음 타자로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로봇이고요. 지난주부터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좀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충분히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 아틀라스 동영상이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어떤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는 막상 반도체가 워낙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관심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현대차가 로봇 관련해가지고 영상이나 이런 부분이 재부각이 되면서 상승 랠리가 나와줬었는데 수급적인 측면으로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 쪽이 강할 때는 자동차 쪽, 현대차 그룹 그리고 로봇 쪽이 수급이 좀 약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온전히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반도체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세가 있지만 만약에 조정이 되면은 그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이 로봇 쪽, 현대차 그룹 쪽으로 원활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약간의 조정이 오면 이제 현대차 쪽으로 아니면 로봇 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라고 보면 시장이 조금 더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차 그룹에서 제가 제일 대장주로 생각하는 거는 현대오토에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키포인트로 다가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AS까지도 전담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투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전반적으로 뭐 현대모비스가 급등하는 모습에도 나왔지만 가장 먼저 현대차 관련된 로봇이 부각이 됐을 때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20% 넘는 상승 탄력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상승 수익률적으로는 가장 대장주에 속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기아차까지도 노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대차 밸류체인들이 다 올라주고 나서 마지막에 항상 기아차가 조금 키 맞추기 형식으로 올라주는 모습세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보면 기아차까지도 마지막엔 노리자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에 대한 가능성 동의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주셨네요. 반도체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몰리면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섹터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게임주들이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는 오늘 장에서 또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시세 나오고 있고요. 사실 악재 중에 하나였던 이 할로자임 특허 관련해서 오늘 첫 무효화 소식 들려오면서 알테오젠 필두에서 좀 급등하지 않을까 뭐 기대도 해보는데 바이오 기업도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바이오 수급이 너무 죽었다라고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 세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관련 로봇 밸류체인 그리고 이제 조방원 이렇게까지 수급이 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최근 들어와서 뭐 기술 수출이나 이런 모멘텀보다는 약간 인상 성공 계획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보면 삼천당 제약이 과도하게 많이 올라주면서 약간의 그리고 급락 이후로 시장의 믿음과 아니면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더욱더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시장에서 확실한 액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 수출 계약을 했어. 이렇게 명시되게 딱 한다라고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 그리고 임상 데이터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임상 성공 이런 단어가 나와준다고 보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관심사는 또 금리입니다. 작년에 왜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잘 갔냐라고 본다면 기업 금리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인하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실질적으로 인하도 했던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연도도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전쟁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까지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잘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학회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지만 4월달에 있었던 학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미를 못 봤다는 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학회나 여기서 기술 수출이나 성공 데이터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섹터들이 다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개별 섹터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로 들어가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상승 탄력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 종목의 선별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직은 좀 개별주의 장세가 제약바이오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게임주도 비슷한 것 같아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 내놓고도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 나오니까 다소 아쉽더라고요. 네. 오늘 좀 펄어비스 기대했거든요. 게임 관련된 기업들은 또 언제 반등할까요? 게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하반기부터 중국 파노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파노를 왜 막았었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게임이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중국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놨다고 보실 수가 있고 다시 푸는 이유는 이제 중국의 게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한국 레벨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도 우린 괜찮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물론 중국에서 흥행을 하는 게임이 나와준다라고 보면 분위기가 다시 한번 바뀔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 관련해가지고 과거에는 워낙 대작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비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약간의 리스크, 성공하면은 대박, 망하면 쪽박 약간 이랬던 부분이 있더라면 지금의 게임 업계 시장의 판도는 약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MMORPG나 서브컬처나 아니면 콘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중심하면서 개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펄어비스가 그런 모습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워낙 작년에 안 좋기 때문에 이번 연도의 실적이 호실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고 본다라면 그 다음 대작까지도 연속적으로 흥행을 시켜야 이제는 조금 더 시장에서 게임주들의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기 때문에 게임주의 반등은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숨 놓았지만 그 다음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대작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소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게임주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서 전략을 좀 신중하게 다시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요. 또 정치, 정책 관련된 테마들도 좀 움직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히토류 관련된 기업들, 남북 경협 기업들의 급등세가 또 눈에 띄는데요. 이걸 또 좀 이런 테마주들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 협상이 잘 안 돼야 뭐 히토류 관련주나 이런 부분이 잘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전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트럼프 혼자 가는 것도 아니라 경제 사절단이라고 해서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젠슨왕이나 이렇게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포인트. 왜냐? 거기서 협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때 우리 이제 테슬라 안 살 거야. 니네 엔비디아 칩 안 살 거야.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기업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협상은 조금 더 기존과 협상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 하지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협상은 잘 나왔는데 이제 미국 돌아와서 이제 SNS나 여기서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또 히토류가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성 이쪽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조정이 크게 들어오면서 저가권일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소액을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상승하고 나서 들어가는 거는 워낙 리스크가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남북 경합주나 이런 부분은 또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에서 뭐 북한 관련해가지고 얘기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또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그냥 알게 모르게 끝난다라고 보면 또 재료 소멸로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테마 같은 경우는 저가권일 때 차트상 바닥일 때 그때만 노리시지 올라가서 내가 이제 들어가야지 하면 재미없다. 차라리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인 반도체나 뭐 로봇이나 이런 쪽을 또 집중적으로 모아가시는 게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맞는 플레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시장이 좀 잘 가니까요.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B2나 공매도도 지금 사상 최대치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변동성 지수도 70 넘어서면서 지금 거의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이런 시장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게 현금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현금, 말씀을 네.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잘 가는데 현금이 왜 필요하냐라고 보면 그 이유는 현대차에서도 딱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로봇 이슈가 나오고 나서 50만 원이 이제 막 60만 원 돌파하고 이제 70만 원까지도 노리는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가 그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변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판주를 들어가고 싶어도 현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시고 로봇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고 계속적으로 네. 이런 반복된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현금은 시장의 주도주,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때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과도한 B2는 어느 정도 변동성에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2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약간의 잔파도에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가는 경험이 생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항상 B2를 하신다고 보면 말리지 못하죠. 하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정호 대표와 함께 우리 시장 잘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고민 좀 요즘에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전략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표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